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나 이제 보시면은 서리가 쫙 끼었던 그 논밭이 보이실 거예요. 요것도 운치가 좀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그래서 좀 춥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봤고요. 실제로 그렇게 날씨가 아주 차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활동하시는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Good is bad. 예, 그야말로 good is bad죠. 미국 경기 좋다는 뉴스만 나오면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소비자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S&P는 0.73%가 하락을 하면서 그 3,934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0.9% 하락 33,476, 나스닥은 0.7% 하락한 11,00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6% 떨어지면서 2,721을 기록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떨어지던 테슬라가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의 반등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서 3%의 강세를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사우디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담을 했고, 사우디와 그 주변 뭐 카타르나 이런 국가들과 정상과 함께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뉴스가 정말 깜짝 놀라게 합니다. 중앙TV에서 그렇게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중국은 사우디에서 사는 석유에 대한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세상에 페트로 위안이라니, 달러의 시대는 가는가? 이제 시작인가? 물론 제 세대 안에서 달러의 어떤 기축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나오죠. 우리 홍기빈 선생님 나오는데, 홍기빈 선생님하고는 이건 지난주에 촬영을 했던 거라 이 부분은 얘기가 없는데, 돌아오는 주간에 홍기빈 선생님하고 윤석천 평론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제대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대담을 엮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시주석은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그러니까 여기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석유 및 가스 개발,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또 다르게 눈에 띄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던 내용이죠. 이미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골 때리는데, 이란하고 사우디의 관계는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인데,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요. 중국과 러시아는 하나의 블록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이란은 러시아를 돕고 사우디는 중국을 도와요. 그러면 사우디가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뭐지? 뭐지? 도대체 어떤 블록이 만들어지지? 아주 세계 정세가 앞으로 재미나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홍빈 선생님과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대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습니다만 떨어지는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양이 될 텐데요. 11월치 생산자 물가지수가 7.4%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월은 얼마를 발표했냐면 8.1%였어요. 그러니까
7.4는 되게 높은 거죠. 근데 8.1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제. 그런데 전월비를 따져보면 0.3% 그대로입니다. 전월비 0.3%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물가 전역에서 그대로 나올 얘기인데, 전월 대비로는 크게 안 떨어지는데 전년이 높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떨어지고, 내년에는 전년비가 올해가 더 높았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이전에 6.8이었는데 6.2로 떨어졌습니다. 전월비는요, 근원 생산자 전월비는 0.1에서 0.4%로 오히려 조금 더 올랐고요. 그다음 식품과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는 5.4%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전월비로 따져보면, 이건 전년비는 있는데 전월비로 따져보면 0.2에서 0.3으로 오히려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매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전년비의 상승률만 전월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평가지수 등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6.8에서 59.1로 더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12월치는요 55.6에서 58.4로 올라갔고요. 평가지수는 58.8에서 60.2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죠? 미국 경기 괜찮다. 미국 소비자들 지금 괜찮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꾸준히 올라가고요. 전년 대비로도 상승폭이 줄었을 뿐 계속 높은 수준의 생산자 물가지수 올라가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미국 경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채권 시장이 채권의 모든 금리가 올라갔죠. 왜?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연준의 금리 올리는 게 뻥까 뻥뻥 친 것처럼 그대로 올라가겠구나. 즉 5%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금리가 그동안에 아이고 웃기지 마, 너희들 이제 불경기 오는 거야 이러면서 떨어뜨렸던 것을 쫙 올렸습니다. 오늘 많이 올렸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10bp 올랐고요. 그리고 2년물도 3bp 올랐고 30년물은 13bp나 올랐습니다. 5년물도 7bp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5년물 이상의 장기물이 금리 상승폭이 컸고, 단기물도 금리가 오르긴 했으나 장기물만큼 오르진 않았다. 자, 그래서 10년과 2년의 금리 격차 역전된 게 84bp에서 지금 75bp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요. 3개월과 10년물의 역전도 80bp 중반대에서 71bp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물과 3개월물은 4bp 2년물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도 한껏 달렸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화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와 원화는 소폭 약세로 돌아왔습니다. 원화는 1,304원. 어제 장 저희 마감했을 때 1,300원까지 갔었죠. 4원 정도 다시 올라갔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6.97로 6.96에서 소폭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고 또 시장도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습니다. 이게 혼재가 돼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낮아졌냐면 기존의 4.9에서 4.6으로 떨어졌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똑같아요. 3.0%로. 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고금리 상황들이 지속이 되니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낮아졌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낮아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에 3자를 그린다면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 올릴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보죠. 내년도쯤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 판매액과 도매 재고가 나왔는데요. 도매 판매액 전월비는 0.1에서 0.4%로 증가해서 판매액이 늘었고요. 도매 재고는 0.8에서 0.5로 떨어졌습니다. 자, 도매 재고는 조금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선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 반도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도매 재고가 조금 진전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특징적인 거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11%나 넘게 떨어졌는데 일주일 동안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가 627개에서 625개로 줄었습니다. 이거 주는 거 처음 본 것 같고요. 근데 총 원유 시추 수도 784에서 780으로 조금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또 재미난 영상, 흥미진진한 영상이 가게 되는데요. 항상 좋은 댓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꼭 확인하시거든요. 근데 댓글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기뻐하시면서 또 출연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